최근 한국 방산이 또 한 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UAE가 오일머니를 들고 찾아와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개발하던 5세대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하던 UAE. 한창 KF-21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FA-50이라면 모를까 KF-21에는 별 관심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내년 전반기 양산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 사업 참여는 물론이고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체납하고 있던 투자분을 대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밀었습니다. 이 소식에 날벼락을 맞은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니죠. 러시아는 체크메이트 개발 사업에 큰 투자자를 하루아침에 한국에 빼앗긴 데다가 인니, 폴란드, 사우디 등 KF-21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거나 합류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도 생각지도 못한 경쟁자에게 선수를 빼앗겨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인니는 분담금을 내기 싫어서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온갖 언론 플레이와 루머를 뿌리는 얌체짓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도 아니고 제3의 국가에서 인니를 쫓아내주겠다며 1조에 달하는 분담금을 대뜸 건네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인데요. UAE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인니가 해왔던 만행들부터 뉴스 보도 후 각국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까지 시간 순으로 다시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이해 못할 행동으로 공분을 산 인도네시아. 닥치는 대로 무기를 사들이는 와중에 한국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한국이 칼을 빼들며 인도네시아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약점을 한국이 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열대우림의 한가운데 자욱한 숲 안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을 헤치자 넓은 대지가 눈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숲으로 빼곡하게 가득 찼던 곳이지만 지금은 붉은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대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로 낙점된 누산타라는 현재 대규모 공사로 인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재며 장비까지 몰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죠. 누산타라 사업은 대규모 수도 이전 공사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 누산타라의 핵심 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인데요. 실제로 누산타라 중심부에서 20km 떨어진 세파쿠 세모이댐 공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상수도 정비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후 수도 전체에 물을 공급하게 될 계획이죠. 누산타라 시티 내부의 다른 주요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누산타라 사업을 차근차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도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누산타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제대로 완수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기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게다가 스마트 도시 모델을 누산타라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인 한국의 도움은 인도네시아로서는 불가피한데요. 한국에서도 노하우를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핑크빛 전망만 가득한 것으로 보였던 누산타라 사업에 최근 먹구름이 끼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죠. 그렇잖아도 KF-21 분담금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 뒷목을 잡게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바로 F-15EX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이죠. KF-21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참가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8천억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갚기만 하면 되는 일.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매번 돈이 없다고 말하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각국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들어줬고 분담금 납부 시한도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도 모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없다고 분담금 갚는 것을 미루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 구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KF-21로는 모자랐던 것인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미국의 F-15EX 전투기 구입까지 희망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도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들려오더니 결국 올해 인도네시아는 F-15EX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 소식을 밝혔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그와 보잉사 관계자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분담금 갚을 여력은 되지 않는다면서 최신 전투기 구매 비용은 마련할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죠. 이번 결정으로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인도네시아가 F-15EX를 구매로 선회하면서 라팔의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진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F-15EX를 무리하게 구매하다 보니 라팔까지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가뜩이나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 와중에 국방 예산까지 펑펑 써대니 재정이 남아 난리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결정에 항의하며 인도네시아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프랑스 방산업체로부터 장거리 레이더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회사인 렌 인더스트리는 프랑스 회사 탈렛으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13기를 주문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군이 제트기와 미사일로부터 헬리콥터나 무인기 등 모든 종류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죠.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는 최신형 이동식 장거리 항공 감시 레이더로 사거리가 무려 5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 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감지 능력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레이더 장비 구매 역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기 가격만 대략 수천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구매 결정이 프랑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라팔의 구매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F-15EX 구매를 서두르고 라팔의 구매는 미루되 프랑스의 심기를 고려해 레이더 장비 구매에 나선 것이죠. 이런 무분별한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기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입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군사 무기 운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고 하죠.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발과 더불어 외부의 불만 역시 폭발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 분담금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분담금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상황. 이쯤 되면 KF-21 사업 자체를 인도네시아가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인도네시아는 작년과 올해 일부 금액을 갚으면서 여전히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한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 시제 4호기에 탑승하면서 시험 비행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것까지 알려졌는데요. 조종관을 한국 조종사가 잡고 후방석에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앉았습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분담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에 앉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최대한 밀린 분담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F-15EX 계약 소식에 그 인내심도 결국 바닥이 났죠. 사업에 대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구입한 일이었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터키 항공우주사인 타이로부터 3억 달러 상당의 드론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구매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구매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S-70M 블랙호크 헬기 24대도 도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와 병력 수송용 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및 보수 관련 계약도 맺은 사실이 밝혀졌죠. 드론의 경우 알려진 도입 금액은 대략 3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헬기의 경우 한 대당 1,300만 달러로 가정했을 때 전부 도입 시 필요한 금액은 4,130억 원이죠. 인니가 여태 여기저기 사용한 금액이면 KF-21의 분담금은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뒤통수를 치는 마당에 한국은 이 이상 인도네시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분위기와 국가 단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대두되었죠. 최근 국회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찔끔찔끔 지불하는 분담금으로 한국의 화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겠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한국 역시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셈이죠.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품고 있는 부채 문제 역시 한국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인 와스키타 카르야가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상환을 연기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유동성 부족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스키타 카르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의 66%를 소유하고 있기에 국영 기업의 문제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정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의 문제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와스키타 카르야는 현금 확보만 되면 이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해외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염두해야 하는데요. 파산까지 갈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연쇄적으로 KF21 분담금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니에게 한국은 그저 돈 빌려놓고 갚지 않아도 되는 상대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계약 파행에 단호히 대처하고 지금이라도 분담금 문제에 있어 결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니가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언행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투기를 사모으면서 정작 한국에 낼 분담금은 없다고 시침이 떼던 인니. 한국에서는 슬슬 인니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인니가 한국에서 KF21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다가 중국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달아 쓰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견 보기에도 화가 치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꺼낸 것은 인니의 한 군사 전문 매체였는데요. 이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원문 번역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를 의심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간 인니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기여가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원래 역할대로 일정 수준의 개발비를 충당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죠. 고생은 한국시키고 훗날 KF21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선심 쓰는 첫 개발비를 갚으며 최초 수출국 지위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배를 타놓고도 한국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KF21이 사실상 개발에 성공하고 나자 인니 역시 파일럿을 태우고 분담금 역시 찔끔찔끔이나마 납부하면서 다시금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인니는 바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KF21과 비슷한 포지션의 다른 전투기를 사모으기 시작하면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인니는 라팔과 F-15EX 등 다른 4.5세대 전투기 도입을 시작했고 한국의 눈치를 살금살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작전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넘어선 안 될 선을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튀르키예에서 대놓고 KF21과의 경쟁을 예고하며 시작한 사업 TFX에 가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입으로 직접 TFX 프로젝트와 개발 협상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것은 튀르키예 측에서 인니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KF21의 기술을 한 점이라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의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항공기술력이 모자른 상태다 보니 5세대 전투기를 갑자기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튀르키예의 행적 하나하나가 의심을 사고 있는 지경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인니의 이용 가치가 튀르키예로서는 한 발 앞선 한국의 기술력을 손에 넣을 가교 정도인 것입니다. 인니라고 해서 항공기술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개발비 대주는 물주로 삼기에도 한국에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사실상 도둑질하는 데에 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튀르키예한테 모욕을 당한 셈인데 인니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고도 여전히 TFX 프로젝트 참여를 꿈꾸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측에서도 이런 인니를 아주 쳐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개발비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든 간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TFX 프로젝트가 재정 문제에 맞닥뜨렸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단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튀르키예 경제 자체의 문제인데요. 튀르키예가 지난 3월 기록한 대외 부채는 4,760억 달러,
게다가 인플레이션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잘 굴러갈 턱이 없죠. 튀르키예가 찾아낸 돌파구는 인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TFX를 국제 공동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을 사업에 참여시켰는데요. 야사르 굴레르 터키 국방부 장관은 8월 14일 파키스탄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호적이고 형제적인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처럼 곧 서명할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라고 굴레르는 말했죠. 문제는 이 두 나라 모두 문제가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권이라는 유대감은 있지만 항공기술이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로서는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 역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협력일 뿐 이들에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시피 했죠. 파키스탄의 경우는 다른 의미로 심각합니다. 하필이면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기술을 갖춰온 나라라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전투기 JF-17. 하지만 실상 이 전투기는 중국이 거의 다 만들어준 것인데요. 파키스탄이 TFX 프로젝트에 합류한 이상 중국산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 요소를 갑자기 인니가 파고들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술에 인색한 한국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중국 젠 20 전투기의 A사 레이더를 훔쳐 KF-21에 장착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기사 원문을 함께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한국으로부터 KF-21의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 최소한의 합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A사 레이더 기술과 IRST로 알려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KF-21의 기술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기술 공유에 인색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은 항상 인도네시아에게 누명을 씌워왔다.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트너를 비난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불을 연기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한국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KF-21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약속해놨지만 인도네시아한테는 단지 KF-21을 판매만 하길 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산으로만 낙인 찍힌 KF-21에 투자한 캐시카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프로그램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IFX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전투기 최대 80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한국 매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KF-21을 어떻게 활용할지, 추후 판매할지는 인도네시아의 몫이다. 지금 한국이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다.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KF-21 블록 1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인도네시아판 KF-21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F-15를 구매했기 때문에 보잉에게 유지 보수를 의뢰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이 만든 JF-17 기술을 가지고 튀르키예에 간에 협력하는 파키스탄을 찾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JF-17 블록 3의 젠 20의 A사 레이더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곧 칸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JF-17 기술도 중국에서 이전받을 계획이다. 중국 역시 젠 20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칸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튀르키예가 칸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중국으로부터 M20의 기술을 공급받았던 일로 이는 입증되었다.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울 만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젠 20의 기술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칸 개발에 참여해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젠 20의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 공유에 계속 인색하게 나온다면 추후 KF-21의 레이더에 통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듣자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KF-21을 넘기고 나면 이를 한국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마음대로 쓸 생각입니다. 해외 도입한 무기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는데 말이죠. 이들이 한국을 얼마만큼 만만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인색하게도 A사 레이더 기술을 넘겨주지 않게 되면 훗날 KF-21 프로젝트에서 하차한 뒤에 한국으로부터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국이 안 입고와 할 만은 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특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A사 레이더를 상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떠올린 발상이 바로 TFX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중국이 파키스탄 전투기에 적용한 A사 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KF-21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도둑질이 전제입니다. 여태까지 인니가 기술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KF-21의 시제기를 넘겨주는 일은 물론이고 파일럿을 탑승시키는 것까지도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데요. 비록 KF-21이 대상은 아니지만 인니가 자기 입으로 직접 당연하다는 듯이 젠20의 A사 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겠다고 자백한 것은 그동안의 우려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젠20은 중국 입장에서도 공군의 최주력 장비, 같은 공군의 경납고 안에 라팔도 있고 F-15EX도 있고 심지어는 KF-21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게 인니인데 이들이 기술을 빼가도록 내버려둘 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기술을 빼돌리는 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니가 빼돌린 기술로 만든 레이더를 KF-21의 마음대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동구권의 체계를 통합시키는 일인 만큼 전투기 항공기술의 기초조차 없는 인니가 이를 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이 허가해주는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거치면 이런 주장을 꺼낼 수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런 반응은 아마도 한국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니 배제론에 대한 발악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현재 더 이상의 사업 진행 의지가 없는 인니를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제기가 넘어가기 전에 논의를 끝내둘 작정인데요. 만약 인니가 그렇게 시제기 단 한 대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튕겨나오게 되면 튀르키예가 요구한 사업 참여 조건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며 80여 대에 달하는 전력 역시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들의 태도로 인한 인과응보를 받게 되자 억하심정으로 쏘아붙인 것이 위의 기사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인니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폴란드 등 건실한 파트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니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아서 이들을 손절하는 편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얻는 길일 지경입니다. 지난 9월 12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에는 폴란드의 국방장비 구매 야망이 인도네시아의 이름을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7년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 전 세계 무기 거래량에서의 비율로 따져도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 대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무기를 사고 싶은 폴란드의 야망과 되도록 많은 무기를 팔고 싶은 한국의 야망이 맞물려서 양국 모두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기현상을 일으켰죠. 폴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강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로 발돋움했고 한국은 작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의 올해는 4위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의 협력은 대세를 바꾸고 있는데도 인니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한국 방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실제로 인니가 한국 방산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존재감이 옅을 시절에도 고객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들과는 물론 지금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인니만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원래는 인니가 가장 많은 한국 무기를 사갔던 동남아 국가였고 한국은 이 점을 높이 사서 KF-21 개발 프로젝트에도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러놓고 보니 인니는 한국에 자기들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인지 살살 눈치를 보면서 계약상의 의무는 내팽개친 채 이득만 챙겨가려고 했죠. 본색이 드러난 셈인데요. 다행히 인니가 이렇게 나와도 한국은 잃을 게 딱히 없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상해버린 감정은 돌이킬 방도가 없죠. 한국은 사실상 인니의 기여 없이 혼자서 KF-21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이를 본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떠안고 있는 인니라는 불량 파트너는 그런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돈 안 내는 인니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인니를 쫓아낼 계획을 거론하기 시작하자 이제야 인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저런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방사청 대변인이 지난 9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KF-21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인도네시아 측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슬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한국은 인니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인니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인니에게 남겨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KF-21이 양산되어야 하는데 인니와 계약한 물량을 생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게 KF-21 관련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익히 알려진 대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4월에 공식적으로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죠. 자기들이 직접 계획까지 세워서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미납분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KF-21 블록 2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MSPO에서도 폴란드는 카이를 정식 초청하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카이 부스에 전시된 KF-21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4월 처음으로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였을 당시보다 지금 시점이 폴란드는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시원찮은 속도로 진행되자 진지하게 우크라이나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를 내주고 전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노릴 만한 곳은 뻔할 뻔자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그러려고 벨라루스를 이용해 폴란드 국경에서 소요 사태도 일으키고 있죠. 지난 9월 8일 동유럽 매체 리믹스는 폴란드군 총참모장이 한 경제 포럼에서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가능성이 작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국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파츠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라지문트 안제차크 총참모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고 벨라루스를 완전히 장악하면 연간 GDP의 5%에 해당하는 국방비와 30만 명의 군대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폴란드에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적대적인 행동은 여러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폴란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추구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벨라루스도 잃게 됩니다. 두 국가 모두 손실될 경우 지역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를 관찰하고 대만을 침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라고 안제차크 총참모장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폐색이 짙어진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F-16이 지원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기갑 장비는 아쉽지 않을 만큼 지원해줬지만 정작 그 기갑 장비들이 활약할 무대를 깔아주는 제공권을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았습니다. 두터운 방어선을 깔아놓은 러시아군을 돌파하기 위해선 공대지 폭격을 통해서 지상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엔 그 역할을 해줄 만한 공군력이 부족했고 우크라이나는 별 수 없이 기갑 장비를 방어선에 부딪혀 소모시켜가면서 진로를 뚫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F-16 지원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그 시점은 연말연 초쯤에나 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또 그때까지 버텨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폴란드는 교훈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군력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폴란드는 만일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의 공군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답은 오직 KF-21에만 있죠. 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폴란드는 머지않아서 KF-21 프로젝트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니와는 달리 절박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죠. 한편 KF-21을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들어 군비 확충의 혈안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방비를 아끼지 않는 국가에 가장 먼저 꼽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국방비 지출액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를 기록하던 나라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무려 8.8%입니다. 압도적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차고 넘치는 투자를 군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다른 군사 강국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디 역시 공군 전력의 현대화에 밀려나지 않게 최신화된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세대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지금도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둘러보고 있죠. 그런데 현재 서방에서 실체가 갖춰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몇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엔가드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파트너를 구할 필요가 딱히 없고 아무래도 미국이 사우디를 경계하기도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합작하는 FCAS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싸워대는 통해 스페인만이 사업을 유지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죠.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합작하고 있는 GCAP 사업은 막 시작되긴 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사우디는 그래서 이쪽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물론 상당한 재정적 기여입니다. 물주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개발비를 다 대줄 심산으로 참여하는 사우디는 기존 참여국들 입장에선 더없이 반가운 손님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이탈리아는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내비쳤죠.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초를 쳤습니다. 일본은 이 이상 개발국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개발국 각자의 요구 성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이 늦어질 것을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성장을 경계해 무슨 일이 있어도 2035년까지는 차세대 전투기를 띄울 작정인 일본은 사우디의 참여가 이 계획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투기 개발 후에 사우디가 수출 사업에 회방을 놓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인 사우디는 서방의 일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추후 개발비 벌충을 위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사우디가 정치적인 이유나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사우디가 일본의 적대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본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해야 하고 그 경우 사우디 측에서 어떤 보복을 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본은 사우디의 GCAP 사업 참여 요청을 사실상 퇴짜놓았는데요. 이러면 사우디가 눈길을 돌릴 만한 사업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KF-21 블록3입니다. 꽤나 예전부터 한국 방사는 이런 틈새 시장을 손에 넣으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6세대 개발 사업의 외곽만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사우디와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무기를 거래한 사례도 있어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에 양해하고 있는 영역이 이미 존재하죠. 일본의 헛발질로 또 다른 건실한 파트너가 한국 방산에 찾아온 셈인데요. 이들 면면을 둘러보면 인니 같은 파트너는 이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9월 14일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었죠. 갑자기 나타나서 1조 원에 달하는 KF-21 프로젝트의 미납분 개발비를 불쑥 내민 아랍에미리트. 한국에게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제안인데요. KF-21의 금전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인니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양국 간의 형태를 갖춘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KF-21을 노리던 국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인니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가 KF-21 관련 협력을 원해 한국에 문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아랍에미리트만큼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소식에 이들 국가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납 분담금의 화근으로 직접 저격을 당한 인니는 하루아침에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갑자기 인기 대폭발의 주인공이 된 KF-21 프로젝트의 근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실로 날아온 아랍에미리트의 서신.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해온 것인데요. 그간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주시하고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갑자기 이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고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놓고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분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서신의 발신처와 수신처, 그 내용까지 모두 명확한 만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 아랍에미리트와는 최근 한 차례 정상급 회동을 통해 방산 협력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 서신에 대한 답변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10월 한국을 찾아 직접 듣고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갑자기 등장한 경쟁자가 분명한 형태를 갖춘 협력 방안까지 들고 오자 그간 KF-21 사업을 주시해왔던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초의 반응은 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들이 보기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찾아가서 인니를 쫓아내라고 대놓고 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나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은 불과 하룻밤 만에 관련 기사를 잔뜩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는 뜬금없이 등장한 아랍에미리트의 화들짝 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합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랍에미리트에게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을의 입장이고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아랍에미리트 쪽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갑갑하죠.
당장 인도네시아가 KF-21의 대금 대신에 한국한테 주겠다고 한 품목도 파미였고,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얼마든지 대체재가 있는 니켈 등의 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석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사업에서 석유를 마다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으며, 아랍에미리트에는 석유 팔아서 벌어둔 돈이 얼마든지 있죠. 기름 장사에도 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유유히 한국을 찾아와 악수 한번 하고 KF-21을 장바구니에 담아가도 불평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협력 소식을 전했던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인이 아랍에미리트 3자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여기서 인니가 끼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에서 하차해도 신경 쓸 사람도 없고요.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인니도 그냥 언론 보도로 징징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통쾌할 데가 없죠. 한편 다른 국가들 역시 아랍에미리트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인데요. 폴란드의 경우는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니의 이름이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참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대납해주고 KF-21 블록2 사업까지 참여를 보장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때도 크게 팔 벌려 환영하기는 했지만 이 소식의 파급력은 아랍에미리트만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아랍에미리트에 비하면 폴란드 정도 체급이 되는 나라조차도 그 지불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체결한 방산 빅딜의 과정에서 상당 액수를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국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국가 간 무기 거래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관습에 불과했다지만 한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면서 금융 지원 한도액을 크게 늘려준 것도 사실이었고, 이러한 관습을 접해본 적이 없는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UAE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썩어나는 게 돈이라서 이들과 계약하면 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폴란드도 딱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신뢰도의 차이를 무마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이대로 밀려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러시아를 틀어막는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시켜서 폴란드 국경에 지속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죠. 이런 와중에 아찔한 소식이 들려와서 폴란드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얼마 전 BBC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가 다름 아닌 영국 정찰기를 떨어뜨릴 작정으로 교신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진짜로 미사일을 날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약 1년 전인 작년 9월로 러시아의 수호이 27 두 대가 흑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영국 정찰기 RC-135의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격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계 결함으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영국 측에서는 콧방귀를 뀌면서 RC-135가 당시 감청한 내용을 전부 보도해버렸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 지상관제소에서는 RC-135의 대응에 관해 모호하고 비전문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두 대의 수호이 27 중 하나가 이 지시를 격추하라는 의미로 이해해버렸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자 다른 한 대에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무전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쐈던 수호이 27은 한 발을 더 쏘려고 했다고 하죠. 다행히 첫 번째 미사일은 빗나갔고 두 번째 미사일은 알 수 없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이 모든 상황과 러시아 측이 주고받은 무전은 RC-135 측에서 모조리 감청하고 있었다고 하죠. 영국 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이들이 주고받은 바보 같은 무전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영국 정찰기가 미사일에 맞아 추락하기라도 했다면 1년 뒤 지금 세계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를 상대하는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록 명령을 잘못 이해했을지언정 러시아는 명령만 있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영국조차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옆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방비하게 통신 내용을 훔칠 수 있는 데다가 미사일조차 제대로 쏘지 못하는 절망적인 품질의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회의감이죠.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국경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벨라루스 군인들과 난민들은 명령 한 번에 침략군으로 돌변할 것이 확실한데
이들을 막아야 할 공군 전력 일부는 여전히 러시아산 미그-29와 수호 22입니다.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교체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걸고 있는 바가 매우 큽니다. 내년 전반기 안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KF-21 프로젝트에 올라타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소 3개월에서 아무리 늘어져도 9개월 안에는 방침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인니의 가장 유력한 대체자로 꼽히고 있었지만 UAE의 등장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졌죠. 이에 폴란드는 지난 9월 14일 UAE가 사업 참여를 요청한 날과 같은 날 하나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멀티롤 전투기를 2편대 분량 도입하는 사업으로 자기들이 직접 후보 기종을 지명하기까지 했죠. 약 32대 정도 구매하게 되는 이 사업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와 F-16의 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이 지명되었습니다.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합에 참여시키겠다고 한 것인데요. 유로파이터의 경우 독일 방산을 척져버린 폴란드의 입장상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F-35A와 F-16 조합의 경우는 이미 폴란드 공군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별개의 사업을 통해 따로 구입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F-15EX와 KF-21의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물론 양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득보다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빠른 도입을 원하는 사업 성격상 F-15EX를 선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굳이 KF-21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KF-21 프로젝트에 대해서 UAE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열의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게다가 F-35A의 사례처럼 F-15EX도 별도의 사업을 통해 구매가 막 확정된 참이라서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이 사업은 인니를 제외하면 KF-21이 외국의 장비 획득 사업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UAE의 등장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것으로 회자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이들은 최근 미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파토난 상황입니다. 미국의 RTX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레드팀 국가와의 협력을 의심해서 일방적인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유가 사유인 만큼 이 사건은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경쟁 상태인 UAE가 KF-21을 먼저 도입하게 되면 몹시 껄끄러워집니다. 사우디와 UAE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주도권 및 경제적 이권 몇 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우디는 UAE가 투자하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체크메이트가 국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엎어지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국에 투자하면 사업이 백지화된 UAE보다는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낙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UAE가 대뜸 쌈짓돈을 들고 한국을 찾아가 버리자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한국은 한바구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력하겠다고 찾아온 나라는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인도네시아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1조의 미납금이었죠. 그런데 이젠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와서 전투기를 사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니는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바구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